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는 일을 제가 사장이고 유능한 미국 직원 한 분을 채용해 계좌 안에서 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정한 날에 정한 금액으로 그 직원을 꾸준히 고용하고 성과가 출렁여도 쉽게 해고하지 않는 쪽이 장기적으로 마음이 편하고 확률도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S&P 500 ETF는 제가 직접 뛰지 않아도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성장과 배당, 혁신의 흐름을 한 번에 받아서 조용히 쌓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도 항상 웃지 않듯이 시장도 항상 우상향만 하지는 않으니 사장인 저는 계약과 급여 정책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이런 마음 편한 투자 이야기를 계속 조용히 쌓아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시장의 배경을 차분히 깔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하고 그 불확실성은 가격의 흔들림으로 매일 우리 마음을 건드립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자금이 모이는 중심이라 금리, 환율, 정책, 기술 트렌드가 겹치면서 체감 변동성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장기 투자자는 변동성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 변동성을 감당할 구조를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 ETF를 유능한 미국 직원으로 생각해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비유는 가볍지만 행동 원칙을 만들 때는 의외로 아주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장이라면 직원에게 바라는 건 화려한 한방이 아닙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게 기본 체력을 가져오고 위기가 와도 버티며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 방식이 개선되는 그런 누적형 성과를 기대합니다. S&P 500은 특정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산업의 대표 기업들을 묶어놓고 지속적으로 구성도 조정하면서 평균의 힘을 만들어 내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ETF를 산다는 건 그 평균의 힘을 제 회사로 채용해 제 계좌 안에서 매일 일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기업은 커지고 어떤 기업은 뒤처지지만 전체 묶음은 꾸준히 재정비되며 장기 성과를 노립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직원이 계속 출근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사장인 제가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했으니 매일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해 버리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이 ETF를 샀으니 바로 오르길 바라고 조금만 흔들려도 내 선택이 틀렸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채용한 직원은 하루 성과로 평가하는 인턴이 아니라 수년 동안 회사를 키우는 핵심 인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핵심 인재는 오늘의 컨디션이 아니라 긴 시간의 누적 결과로 회사 가치를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이 흔들릴수록 더 사장답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 즉 투자 목적과 기간을 정하는 일입니다. 기간을 길게 잡으면 중간의 부진은 해고 사유가 아니라 교육과 기다림의 시간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기간을 짧게 잡아 놓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사장은 불안해지고 불안은 잦은 매매라는 비용으로 새어나갑니다. 저는 최소 10년을 기본값으로 두고 그 기간 동안은 직원이 회사를 떠나지 않게 하는 쪽에 더 힘을 씁니다. 물론 각자의 목표에 따라 기간은 다르겠지만 핵심은 처음부터 오래 함께 갈 계약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급여 정책입니다. 직원에게 매달 월급을 주듯이 저는 정한 날에 정한 금액으로 S&P 500 ETF를 매수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월급을 성과에 따라 매번 바꾸면 직원도 불안해지고 회사도 흔들리듯 가격이 오를 때만 더 사고 떨어질 때 멈추면 투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분위기가 나쁠 때도 월급을 그대로 주는 사장님이 되려고 합니다. 같은 월급으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락장은 채용 비용이 낮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 하락장이 공포만 주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칙을 시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평가 기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번 달 수익률만 보며 직원 평가를 하듯 투자 판단을 하면 사장은 늘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저는 제 직원이 꾸준히 출근하고 있는지, 내가 약속한 급여를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 현금 흐름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무리하지 않는 월급 규모를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환율이라는 요소도 함께 움직이지만 사장은 단기 환율에 과하게 반응하기보다 규칙을 지키는 편이 대체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직원 채용에는 온보딩 과정도 필요합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회사의 목표와 역할을 분명히 알려주듯이 투자에서도 내가 왜 S&P 500을 사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인지, 자녀 교육비처럼 먼 미래의 큰 지출을 위해서인지, 혹은 단순히 한국 자산과 다른 축을 하나 더 세우기 위해서인지 말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직원이 잠깐 실수하더라도 사장은 이유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목표가 흐릿하면 사장은 사소한 성과 변동에도 직원을 잘못 뽑았다고 자책하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연봉 협상을 하듯이 비중을 한 번에 크게 잡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높은 연봉을 주면 회사가 그 월급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부터 불안해집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는 월급으로 시작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천천히 인상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출이나 무리한 레버리지로 직원을 뽑아 놓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해고 압박이 커집니다. 사장이 편안해야 직원도 오래 일합니다. 마음 편한 투자는 결국 감당 가능한 규모에서 시작해
지속 가능하게 늘려가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보고서도 필요합니다. 다만 보고서를 너무 자주 보면 사장은 숫자에 중독되어 현장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저는 매일 성과를 들여다보기보다 분기나 반기처럼 내가 정한 주기에만 점검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점검에서 하는 일은 해고가 아니라 정리에 가깝습니다. 내가 처음 세운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는지, 다른 자산과 균형이 깨졌는지, 월급 지급이 무리해지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필요하다면 월급 규모를 조정하고 생활비 비상금이 충분한지도 다시 점검합니다. 이런 점검은 직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회사 운영을 안정시키는 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는 때때로 거품도 생기고 공포도 번집니다. 거품이 껴서 모두가 환호할 때는 직원이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여 사장이 과도한 연봉을 약속해 버리기도 합니다. 공포가 번져 모두가 해고를 말할 때는 직원의 실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 사장이 스스로 계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붙잡습니다. 내가 고용한 건 미국 대표팀이라는 구조이고 그 구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이 교체되며 살아남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나는 여전히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믿는다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월급을 주고 시간을 주고 감정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직원이 성과급을 가져오듯 ETF는 배당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배당을 생활에 쓰든 재투자하든 미리 정한 원칙대로 흔들리지 않게 처리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장이 흔들리면 직원도 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니까요. 마지막으로 직원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정면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해고 버튼을 참는 일입니다. 업계가 침체라고 하고 주변에서 불안하다고 말하고 차트가 무너져요. 보일 때일수록 사장은 냉정해야 합니다. S&P 500 ETF를 고용한다는 건 특정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의 대표팀을 고용하는 것과 비슷하니 일시적인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깨는 건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제 회사 상황이 바뀌어 현금이 필요하거나 목표가 달라지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은 공포에 쫓긴 급한 해고가 아니라 사장의 재무 상태와 목표에 맞춘 차분한 인사 이동에 가까워야 합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이라는 원칙은 이럴 때 사장을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 ETF를 매수할 때마다 내가 완벽한 타이밍을 맞췄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확신을 조용히 쌓아 올립니다. 유능한 직원도 늘 완벽하지 않지만 유능한 직원이 오래 일할 수 있게 만드는 회사는 결국 사장이 만든 규칙과 문화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저는 제 미국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그 직원은 제 계좌에서 조용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시장을 마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 내 삶을 살면서도 자산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매수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출근 도장을 찍는 작은 습관입니다. 사장은 습관으로 회사를 키우고 투자자는 습관으로 계좌를 키웁니다. 그 단순함이 오래 버티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조용히 한 번 더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게 제 회사의 장기 계획을 지키는 가장 쉬운 행동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